예, 코스피 차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청도 있으셨고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안 해드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기 깨지면 전저점 손절, 깨지면 손절, 손절, 손절 라인. 이 수평으로라도 손절 라인을 정해서 대응하라고 해서 어, 제가 아예 라인까지 정해드렸었죠. 이때 3,100 얼마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전저점 그거 깨지면은 추가 하락 봐라. 조심해라. 누누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랫단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음.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또 똑같이 여기서 손절을 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라인에서 앞으로 코스피는 뭐 큰 대응 아니고 이 아래 깨지는 거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약간은 어려운 차트의 원리로 봤을 때 이평선. 이게 121선이죠. 이 숫자가 커지면 약간 장기제, 121이라는 장기의 이평선이 위에 깔리면서, 그죠? 그전하고 뭐가 다르죠?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깔렸을 때는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게 데드크로스, 이게 데드크로스입니다. 선들이 다시 엉키게 되죠.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다시 가는 요 데드크로스를 거치면서 이 라인들이 주가보다도 위로 올라갑니다. 모든 선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제가 이 구간 모두 다 계속 조심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상승이 아니라 늘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반등했다고 꼬라박기 때문에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좀 다르지만 121선을 잡을지 201선을 잡을지 다 다르지만은 이 라인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상승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 이평선들이 장기에서 단기로, 단기가 다 위에 있거든요. 색깔을 보세요. 근데 이 노란색, 좀 더 단기인 게 아래로 내려왔죠. 이게 바로 역배열. 그죠? 아래 있던 게 위로 해서 순서가 역배열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하락장의 시작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왜 안 먹히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몇 번 정말 많이 헷갈리게 했기 때문에요. 이 라인을 여러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2021년 초에 찍고 나서 2021년 하락 전환이 시작되는 이 직전까지 이 라인을 넘을 것처럼 이러한 액션들이 몇 번이 제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한 8번인가 끝까지 요 10번 짜잘한 것까지 한 10번도 넘을 거예요. 이런 액션을 취한 다음에 기대감 붙은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은 또 오르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리고 떨어져서 또 반등할 것처럼 액션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넘을 듯 깨는 거 조심하라 말씀드렸는데 다시 오르니까는 이제 또 방심하셨겠죠. 그래서 끝까지 제가 넘을 듯 꼬라박는 거 조심하라, 넘을 듯 꼬라박는 거 조심하라. 이게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외국인이나 그 주포들이 이런 식으로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포들이. 음. 그래야 개인들이 달려들고 자기네들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국인들은 확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이 외국인 추이거든요. 정리드리면은 이거 전저점 손절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넘을 듯 떨어지는 패턴 그러면서 이렇게 121선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이 추세가 깨지는 지점 그 가운데서 추세가 깨져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전환한다. 근데 이 윗단에서는 엄청나게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뭐 그거죠. 여러분 카카오에도 그대로 먹혔죠. 카카오도 예전에 제가 하이닉스 카카오 설명하면서 무조건 몇 번이고 잘라야 된다. 왜 몇 번이고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됐냐? 급등해서 이런 거예요. 급등한 놈들은 여러분 늘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게 추세가 나간 다음에 했고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짜잘하게 몇 번이나 넘는 거를 좀 아주 단기지만 했고 여기서도 이렇게 넘는 것 같은 액션 취했고 그 이후에는 이것도 뭐 크다면 크긴 한데 그거 지금 테슬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를 넘을 듯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월봉이라 그렇지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깨고 있죠. 그죠? 똑같죠. 패턴은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미 깼고, 이 추세 나갔고.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아마존처럼 이렇게 거의 여기까지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는 나스닥 지수가 같이 오르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안 오르면 그냥 확 흘러내릴 지점이고, 나스닥 지수가 닷컴 버블 때 한번 크게 반등했거든요. 거기에 걸리게 되면 이게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많이 나오면 10개 나오는데, 근데 시총이 좀 커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고려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스킬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넘을 듯 꼬라박는 패턴. 넘을 듯 안 막히면은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크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꼬라박는 패턴. 이거에 아까처럼 여러 번, 우리 정신처럼 여러 번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크게 해서 헷갈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의 비중은 빠져나가는 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조금 들어오고 모르겠습니다. 더 들어올지. 근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양호해졌다. 그죠?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또 때로 반등이 또 나오기도 했으니까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이 어떻게 될 건지. 하이닉스는 지난 1년으로 보면 매수 상위고 삼성전자는 매도 상위인데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삼성전자도 2018년처럼 개미들 떨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꿀렁꿀렁 하면서 금요일날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던데요. 그래서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오르는 듯 하다가 또 하면서 어떻게든 개인들을 털고 그 다음에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 코스피는 아주 큰 반등이 안 나왔거든요. 이게 뭐 크다면 큰데 이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언젠간 큰 반등이 나올 건데 나스닥이 불어나니까 좀 더 한 2000선 부분까지 간 다음에 한번 크게 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여기서 버티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나스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분석이 중요한데 나스닥이 지금 장기 추세가 깨져서 좀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나스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외국인 선물은 하방은 아니에요. 그냥 롤오버 감안하면 하방일 것 같은데 지금 소폭 상방이죠. 롤오버 감안하면 소폭 하방일 것 같고 큰 하방은 아니지만은 그 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동안 하고 근데 모르죠. 이번 주에 또 나스닥이 금요일 하락했기 때문에 또 크게 매도 들어오는가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한번 해드릴 텐데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저평가 레벨인지 업종에 따라서 반도체면 반도체, 화학, 뭐 철강 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자동차 마찬가지로 해서 얼마나 저평가인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PER, PBR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평가 레벨이나 우리 증시가 위험하다고 지금 절대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라는 지축이 땅이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같이 흔들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평가가 나오는 거죠. 물론 나스닥의 바닥은 지금이 아니고 내년에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도 우리 증시를 팔고 또 바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건 몰라요.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이제 어떤 거를 버리는 순간 그죠? 나스닥이 조금 반등했는데 우리 증시는 훨씬 더 크게 반등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황 따라서 크게 반등하는 시기가 올지 지금도 약간 딴 거보다는 많이 반등 나오고 있죠.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엔 떨어질 거지만 또 많이 오른 다음에 떨어지면 또 그만큼 충격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는 꾸준히 투자하는 게 사실은 국룰이고요. 적리식 투자자분들은 그냥 꾸준히 이어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는 구간으로 우리 증시는 괜찮습니다. 물론 카카오처럼 이렇게 고평가된 고점에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고평가는 지금도 걸러야 돼요. 카카오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저평가냐?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너무 안 좋아요. 카카오는 지금 PER, PBR이 많이 착해졌어도 지금도 투자 메리트가 저는 아직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 위에서는 오죽 고평가였겠으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경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 급등했던 애들이 더 많이 떨어지죠.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비교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게 나스닥도 나중에 더 많이 떨어질 거고 아파트도 더 많이 떨어질 거고 어쨌든 간에 급등을 한 애들이 결국에는 더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